20분 뒤에는 해가 올라올 겁니다. 예, 여기 보통 한 7시 20분 정도, 예, 그 정도 돼야 되고, 그 다음 저녁에도 한 6시 20분경에 이제 또 해가 지거든요. 근데 한여름에 오게 되면은 8시 한 20분 돼야 어두워집니다. 여기도. 그래서 중국에서는 남방지역으로 부르거든요. 여기는 저 겨울이 짧습니다. 겨울이 짧고 여름이 길고, 그리고 이제 봄하고 가을이 거의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름하고 겨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기온이 그냥 이제 3월달 되면은 갑자기 이제 하루 사이에 한 20도씩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뭡니까, 한여름에 더울 때는 우리 한국에서나 이렇게 핸드폰으로 앱으로 일기예보 보잖아요. 맞죠? 예, 볼 때는 장각의 날씨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38도, 39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면은 체감온도가 45도, 우와. 46도 이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는 유리다리라고 있죠. 거기 들어가면 한 55도. 어휴. 유리다리는 유리에 햇빛이 반사되면서 더 덥거든요. 예. 그래서 한여름에 진짜 덥습니다. 근데 그때도 손님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때밖에 또 시간 안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중국 사람들은 애들이 방학만 하면은 그 다음은 이제 뭡니까, 이 장가게 쪽으로 엄청 많이 옵니다. 작년 7, 8월 달에도, 예, 2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손님이 엄청 많았습니다. 천문산만 통계를 내보니까 작년 7, 8월 달이죠. 하루에 천문산에 올라간 사람이 4만 명. 평균으로 4만 명씩 됐어요. 네. 천문산만 가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코스까지 합치면 또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학만 되면 이제 중국 사람들 이제 엄청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 연휴,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이 좀 많을 거고요. 우리 호텔 저 앞쪽에 자가용들이 이제 조금 꽤나 보였잖아요. 저기다 뭐냐면은 장가게 차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차들입니다. 이제 놀러 나온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 식당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호텔이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호텔 방문 이후로 아까 핸드폰 넣었었는데 밥 먹고 이제 들어가서 넣었나? 아까 밥 먹기 전에는 넣어. 오케이. 예. 아침에 13km 뛰고 지금 7시 정각에 출발했습니다. 이제 다시 들어가서 맞겠다. 지금 말을 아침에 저희들이 먼저 국립공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권을 제가 들어가기 전에 다 입구 쪽 가서 놓아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가지고 뭐 하냐면은 여권을 기계에다 놓고 그다음 얼굴 인식합니다. 얼굴 인식, 네, 그걸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내일에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 들어갈 때는 여권이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얼굴만 딱 갖다 대면 바로 통과가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시스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게 실명 인증하는 겁니다. 내가 예약한 티켓을 남한테 못 쓰게끔 딱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할 거고요. 그 다음 안에 들어가서 국립공원 안이 장가게 시내보다 더 큽니다. 공원이 작은 거 아니에요. 엄청 커요. 안에 들어가 버스를 막 타고 다니면 우리 한국의 시내 버스 타다시피, 예, 안에 들어가서 이제 셔틀버스를 엄청 많이 탑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금팽개고 그리고 쭉 사진 찍고 그 다음 옆쪽으로 가서 셔틀버스 타고, 예, 황석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구경하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보봉호수 쪽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 쇼핑 아무데 들리고 점심 식사한 뒤에 천문산에 올 겁니다. 예, 오후에 천문산 보고, 예, 그 다음 이제 저녁 식사하고, 예, 그리고 마사지 받고 그리고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게 오늘 하루 일정을 잡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가게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저 장가게를 산 이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장가게는 산 이름이 아니고 장가게 시입니다. 시. 예, 장가게 시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장가게 시 안에 두 개의 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정구. 그러니까 우리 이제 있던 호텔 쪽을 영정구라고 부르고, 즉 장가게 시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도착한 동네는 장가게 시 무릉원구라고 부릅니다. 무릉원구. 이렇게 두 개 구로 나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쪽을 저희들이 보통 관광지 쪽이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은 저 시내 쪽에는 천문산밖에 없어요. 나머지 코스가 다 이렇게 움직여 가야만 있기 때문에 시내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가게 쪽으로 어디에요? 관광지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기 전에 장가게, 원가게 뭐 이런 거 다 이제 그 뭡니까 일정표를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날 가면은 왜서 우리는 저 천자산, 원가게, 뭐 천문산 다 보여주면서 장가게를 아직도 안 보여주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가게는 산 이름이 아니고 장가게 시라고 꼭 그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인구는 약 17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장가게라는 동네가. 예. 그리고 면적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전 중국 면적의 1000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박 4일 동안 와서 구경할 동네가 전 중국의 1000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귀국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디 갔다 왔냐면은 중국에 갔다 왔다기보다 중국 장가게를 갔다 왔다 이렇게 지명 이름 꼭 돼야 됩니다. 100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큽니다. 우리 저 한국의 98배가 되는 동네입니다. 면적으로 따질 때는 98, 약 100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는 장가게 시지만은 그 위에 또 중국의 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말하면 도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도. 여기는 호남성 장가게시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 호남성이라는 동네만 해도 어느 정도로 크냐면은 우리 남북한이 합친 면적만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북한이 합친 면적만큼 그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인천에 출발해서 장사로 들어오는 팀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호남성의 성도거든요. 성도. 그쪽으로 옵니다. 근데 그쪽으로 온 팀들이 뭐 그쪽에 뭐가 볼거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온 게 아니다. 이 호남성 정부에서 비행기를 전부 다 장가게 쪽으로 이제 돌리게 되면은 그쪽에 장사 쪽이 또 이렇게 뭡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 또 영업이 안 돼요. 그래서 반반 나눴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온 팀하고 이쪽으로 들어온 팀. 장사 쪽에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 있어요. 거기다 중국 남방항공하고 그 다음 동방항공 이렇게 또 4편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온 팀들이 많습니다. 근데 되게 피곤하거든요. 엄청 피곤합니다. 왜서 피곤하냐면은 비행기가 보통 한 11시 반에 도착해요. 그것도 저녁에 11시 반 정도에 그게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려면은 거의 12시 반에서 1시가 됩니다. 그리고 차 타고 약 1시간 움직여서 호텔에 갑니다. 그럼 2시가 되겠죠. 뭐 방키 받고 뭐 들어가 씻고 지금 3시가 됩니다. 근데 아침에 몇 시 출발하냐? 7시에서 7시 반에 출발합니다. 그 방에 가서 거의 못 주무시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몇 시간 동안 그냥 소주만 마시다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7시 정도에 나와서 출발해야 이 동네 도착한 시간에 점심 식사 때 딱 도착합니다. 12시경에.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바로 천문산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 그래도 올해부터 이렇게 직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년부터 직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도 장가게로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차 타는 시간은 별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 길어봤자 1시간을 타게 될 거예요. 한 번에 가는 그 거리가 있죠. 1시간 정도. 근데 장사로 들어오면은 기본으로 편도에 5시간은 타야 되니까 5시간. 근데 요 며칠 전에 눈이 많이 왔다 했잖아요. 맞죠? 그 눈 올 때는 아침에 출발한 팀 밤 11시에 도착한 팀이 많았습니다. 장가게까지 오는데 정상으로 오면 5시간 오는데 뭡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밤 11시. 그게 차가 밀리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 내려갈 때는 버스로 통하지 않아가지고 또 고소열차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나간 팀들이 많아요. 근데 장가게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구경 못해요. 동굴밖에 못했을 겁니다 아마. 산이 다 봉됐거든요. 이제 국립공원이 크다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아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지금 이러면서 흔적이 보이잖아요. 시내 쪽에도 그렇고. 예, 아마 오늘하고 내일 사이면은 거의 다 녹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산꼭대기는 그렇게 쉽게 녹지 않습니다. 예? 산꼭대기는 아직도 기복산들 보니까 눈이 한 이만큼은 그 덮여 있더라고요. 예. 어제 저 올라가신 팀들한테서 들었습니다. 예? 근데 뭐 산이 잘 보이니까 또 소름이 돋고, 그게 녹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날씨가 추우면은 그게 얼거든요. 그러면 너무 미끄러워 가지고 걸어다니기도 힘들어요. 예. 막 아이젠 신고 다니는 팀들이 그때는 또 있습니다. 아이젠도 요즘 석가래도 어디 살 데가 없더라고요. 알아봤거든요. 산 꼭대기 정상에서만 파는데, 예, 그거는 또 조금 비싸게 팝니다. 근데 뭐 어제 보니까 다른 팀들 안 신고 다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팀도 뭐 다 똑같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일단 또 날씨가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면 또 그 눈이 많이 녹을 수도 있고, 예, 이런 상황입니다. 대신 저는 좋은 게 날씨가 좋으니까, 예,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침에 딱 출발했는데 안개께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도 손님들하고, 예, 뭐라고 장가게를 설명하기가 싫습니다, 솔직히. 설명해봤자 안 보이니까. 보여야 뭐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부터 쭉 가면서 이제 산들 보십시오. 오늘도 가면은 아침에 코스부터 그 아바타에서 나오는 그런 바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사진도 이제 많이 찍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해야 될 거는 우리 공원 안에 들어가면 원숭이가 많아요. 야생 원숭이. 예. 야생 원숭이가 한 3,000마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오, 예. 3,000마리 정도. 그래서 원숭이 보면은 보통 우리 한국 분들이 귀엽다고 그 옆에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은 뭐 가방 속에 사탕이나 과자 같은 걸 자꾸 꺼내주거든요. 예,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예. 바로 저 뭡니까 한 100마리가 와가지고 앞뒤로 공격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산적이 따라오시면 원숭이가 산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서로 피하십시오. 그 어디 원숭이한테 당하면 어디가 해볼 데가 없어요. 맞잖아요. 야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에 내려온다는 제보도 없습니다. 예. 그거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저희들도 한 10번 가면은 한 8번은 내려오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꼭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팀들은 어떻게 다니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 중국 팀들은 패키지 팀이 있습니다. 요즘에 패키지 팀이 있는데 이 팀들은 점심 식사가 포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항지 안에서 거기도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이드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4-50분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그럼 거기서 알아서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 식사가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리 전날에 그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빵이나 과자 이런 거 사갖고 갑니다. 근데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런 걸 사면은 전부 다 이 비닐봉다리 주지 않습니까? 그럼 원숭이들이 이제 그 안에 먹이가 있는 걸 알아갖고 비닐봉다리만 들면은 그냥 무조건 채갑니다. 무조건 채갑니다. 예? 그래서 원숭이 보면 하여튼 먹이도 보이지 말고 그냥 멀리 찍하십시오. 그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한 3,000마리 정도가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이 내려올 때는 한 몇백 마리씩 내려옵니다. 그래서 원숭이만 꼭 조심해 주시면은 예,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그 사탕이나 이런 거 갖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이제 꺼내지 말고 원숭이 보일 때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이쪽 산에는 그 동물을 하게 되면은 뱀이 제일 많습니다. 예? 뱀. 장각이 워낙 돌산이 많기 때문에 또 뱀들이 살기가 딱 좋은 데입니다. 또 습하고 예,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은 오보사라는 뱀이 제일 유명합니다. 오보사. 예, 그 뱀 이름이 왜서 오보사냐면은 그 뱀한테 물리면은 5발짝 못 뛰고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독이 그 정도로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겁주는 건 아니에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다니는 노선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뱀도 사람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다니는 그 노선만 다니고 모르는 데까지만 하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 오늘에 가는 저 황석채랑 가게 되면은 그게 우리는 케이블카 타고 왕복으로 다니지만은 그게 등산로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 갈래가 많아요. 내려오는 데만 한 6군데가 돼요. 계단 따라 내려온 데가 있습니다. 예. 그 산 꼭대기에서 거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내려오면 밑에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손님들이 자꾸만 중국 사람 따라서 다니다가 그쪽으로 쭉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똘똘 뭉쳐갖고 잘 다니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너무 복잡한 건 아닌데 혹시라도 또 어떤 분들은 또 중소랑 따라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쪽은 보세요. 이제 조금씩 이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눈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네. 여기는 이런 눈을 거의 워낙 겨울에라도 이게 눈이 오는 게 이렇게 정상이 아니에요. 겨울에도 이게 하늘에서는 눈이지만 내려오면서 다 비로 됩니다. 싹 녹아가지고. 그래서 제일 유일하게 천문산 정상에만 겨울에 눈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저 시내 쪽에 이렇게 딱 쌓이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몇십 년 만이라든가 그렇게 한 번에 어쩌다 이렇게 오란만에 내린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장강이 사람들이 이걸 또 올해는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예전에 뭡니까 시골 같은 데서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은 그 해 농사가 잘 되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똑같게 생각하더라고요. 이쪽의 사람들이. 장강에는 올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그런 표현을 이제 하더라고요. 여기는 장강이라는 동네는 관광업을 거의 80%입니다. 80% 되는 수입이 전부 다 관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사람들이 한 1년 정도는 버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돈 벌 데가 없는 겁니다. 관광 손님들이 있어야 벌죠. 꽤 없으니까 광동성에는 광주나 신천이 쪽에 가서 다 공장에 취직하고 장강에 사람도 별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렇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네는 갑자기 부자된 사람들이 많아요. 갑자기 부자된 사람들이. 왜서 그런 사람들이 많냐면은 시골 집들을 이렇게 철거시킨 집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다니는 이 도로도 예전에 이게 왕복이 2차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이쪽에는 왕복 6차도고 이쪽에는 지금 4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양옆쪽으로 해가지고 시골 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런 집들을 철거하고 거기다 도로를 지금 많이 빼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는데 여기는 보상을 적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해줍니다. 아마 한 집에서 거의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10억씩 이렇게 가는 집들이 많습니다. 한 10억 정도씩 있죠. 그것도 집의 면적에 따라서 돈을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면적에 따라 받는 걸 알아갖고 그때 철거 전에 집을 밤마다 조금씩 자꾸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정부에서 알고 난 뒤에 이제 미리 딱 통보하더라고요. 이제 더 지어도 돈은 안 준다고. 그런 거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나라도 제가 알기로는 나무를 더 심어놓던가 그런 걸로 이제 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하여튼 부자된 사람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부자된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집 철거해갖고 돈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현지인들이 다니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서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당에 가게 되면은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서빙합니다. 왜냐면은 할 거 없잖아요. 관광업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놀며 하거든요. 가가지고 여름에 가가지고 맥주 2병 주세요 하면은 한참 앉아있다가 갔다 왔어요. 바로 예 하고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한참 앉아있다가 자기 할 거 다 하고 그래 갔다 줍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돈이 있기 때문에 잘려도 그만 그냥 내가 돈이 없어서 나와서 막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도 너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와 하거든요. 어떤 직원들이 사장보다 더 셉니다. 그렇답니다. 그런 식당 가면 우리 한국 분들은 아마 거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자들이 또 이 특징이 뭐냐면은 딱 보기에는 돈 없는 사람처럼 이제 보입니다. 옷 같은 거랑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그냥 시골 산골이었다가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성장한 곳입니다. 여기가 장강이라는 동네가. 그래서 정부에서도 놀란 게 자기들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개발 속도가 10년이나 빨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조금 순진하지만은 갑자기 돈을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 옷이나 이런 거는 한 10원짜리고도 말 안 합니다. 예. 근데 뭐 보면은 딱 티가 나냐면은 담배, 술, 차 요걸 보면은 티가 딱 납니다. 예. 담배 같은 경우 우리 한국에는 거의 뭐 4,500원 정도로 이제 평균 잡으면 되죠. 조금 더 비싸봤자만 한 5,000원 그렇게 잡으면 되는데요. 호남성인 사람들이 담배만은 조금 비싼 걸 태웁니다. 일반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가 5,000원 5,000원짜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북경이나 상해 쪽에 가도 한 3,000원, 4,000원짜리밖에 안 피워요. 그렇게 비싸게 피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있는 사람들이 조금 비싼 걸로 피우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비싼 거밖에 피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중국 사람들하고 인사가 제일 처음에 담배를 권하는 거거든요. 맨 처음에 담배를 권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많이. 예. 그래서 여기 보통 보게 되면 기사분들도 5,000원짜리 피우거든요. 예. 저희는 이런 거 갖고 이게 한국 돈으로 9,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되냐면은 기사들이 가이드 말 잘 듣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걸로 먼저 길을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일을 시작합니다. 예. 이게 담배가 워낙 중국에는 비싼 거 많거든요. 예. 여러분 재미삼아 중국 담배가 가장 비싼 게 한 갑에 얼마짜리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한 갑 10만원? 70만원이요. 한 갑인데 지금은 정부에서 2만원 이상으로 담배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그 규정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국 담배 가도 가장 비싼 담배가 한 갑에 2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전에는 얼마짜리 있었냐면은 우리 한국 돈으로 약 30만짜리까지 있었습니다. 팬드라는 담배가 그렇게 비싼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배만은 일할 때는 꼭 이제 비싼 걸로 갖고 다녀야 그래도 이제 그 뭡니까 이걸로 담배로 인사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 사람이 뭐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되고 집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담배는 꼭 비싼 걸로. 그 다음 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술은 뭡니까 워낙 중국 술이 비싸거든요. 여러분들이 양주가 비싸다 하지만 양주가 비싼 거 아닙니다. 중국 술이 더 비쌉니다. 중국에는 보통 모태주, 오량액 그리고 수정방 이게 중국의 3대 명주로 불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마시는 거는 식당에 갈 때면은 자기 술을 갖고 가요. 갖고 갑니다. 근데 식당에 술 갖고 가는 거는 좀 그렇지만은 그 식당에서 안 파는 술은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뭔 뜻인지 아마 알겠죠? 그 식당 안에 없는 술은 갖고 갈 수가 있습니다. 딱 갖고 가는데 그 사람들 보통 먹는 술을 보게 되면 다 비싼 거예요. 한 병에 다 몇십만 원씩 되는 술을 들고 다닙니다. 식당 가봤자 그렇게 비싼 술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 술은 갖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주는 어디 가든지 다 통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갖고 오신 분들이 식사 때, 저녁 식사 때랑 마시려고 갖고 나오는데 그걸 또 식당 갖고 가기 그래가지고 30병에 딱 갈아 갖고 가더라고요. 절대 그런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정정당당하게 소주 그대로 들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소주 팔지만은 여기서 어차피 또 비싸게 받기 때문에 한 병에 10,000원씩.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뭐 식당 가봤자 5,000원 밖에 안 하죠. 근데 이까지 오니까 또 10,000원 또 줄만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우리나라 물건이 여기까지 왔는데 한국보다 싸다 그러면 이상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이상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한국보다 당연히 비싸야 그게 이제 맞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도 여기는 이제 비싼 걸로 그렇게 먹고, 그 다음 차는 워낙 이 차문화다 보니까 차는 또 좋은 걸로 다 마십니다. 차가 비싼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걸 계산해 봤습니다. 차하고 커피 하게 되면 커피가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커피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마신 차가 그 보이차거든요. 보이차인데 그게 보통 하나 사게 되면은 좋은 걸로 사게 되면은 보통 한 3, 40만 이 정도는 사야게도 좀 괜찮다는 걸로 마시거든요. 차 이렇게 딱 3, 40만 정도. 근데 그 한 30만 정도 사서 내가 혼자서 마신다 아니면 둘이 마신다 해도
그 한 2년을 마시거든요. 근데 커피를 2년 동안에 30만 마실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차가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한여름에 와도 여러분들이 저 산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원한 얼음물을 들고 다니고, 그 다음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차컵이에요. 차를 들고 마십니다. 예. 절대 또 차는 안 먹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예. 그래서 그 한국에도 그 거의 차라고 그 다이어트 차라고 한때까지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 저도 이번에 한국 가보니까 여기서는 조금 채워주지도 않는 차를 갖다가 좀 싸게 팔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런 걸 마셔봤자 다이어트는 절대 죽어도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보통 10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마셔야 그게 다이어트가 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보이차만 마셔가면 다이어트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한국에 그 뭡니까 레몬 있죠. 그런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레몬하고 옥수수 수염 꼭 타가지고, 그것도 아무 때나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딱 마셔주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한번 마셔주고, 그렇게 한 달만 딱 견뎌 보십시오. 진짜 빠집니다. 이거는 저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차만 마시가 절대 안 돼요. 제가 한국에서 일하다가 요번에 오니까 산을 맨 처음에 한 바퀴 돌았는데 숨이 막 차더라고요.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딱 8kg 뺐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은 살 빠지는 거 알았어. 그게 이제 뭡니까 중국 사람들 아는 사람들 알거든요. 레몬 차고 꼭 수염 딱 타가지고 같이 딱 마셔주면은 아침 저녁으로 공복에 딱 마시죠. 진짜 빠집니다. 예. 그러고 나니까 지금 산 타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제가 6월 10일 날에 도착해가지고 10일 날에 바로 이 관광지가 다 바뀌었다 해가지고 다른 팀 따라서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진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 가가지고 그래서 일도 좀 힘들게 했는데 글이 올랐더라고요. 여기 있을 때보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딱 노력해가지고 딱 한 달 만에 딱 8kg 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무게로 지금 산을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차를 여러분들이 예전에 집에서 그 선물로 받았거나 하시는 분들 그거 꼭 도전해 보십시오. 진짜 빠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 그런데 우리 한국 분들이 보이차 같은 거 보관 방법을 잘못해가지고 다 망가버린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뭐 심지어 냉장고 안에 넣으신 분도 있고, 절대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예. 이게 숙성이 되기 때문에 냉장고 안에 넣으면은 보이차가 나중에 우리 한국에는 냉장고 안에 김치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김치차로 변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안에 두지 말고 냉장고 꼭대기가 제일 좋대요. 이 꼭대기 거기가 조금 이제 열기가 있잖아요. 거기 온도하고 그 운남성의 보이라는 마을의 온도가 비슷하답니다. 그래서 숙성이 잘 된대요. 그래서 보통 냉장고 꼭대기에다 놔라 하는데 한국 분들이 설명 잘못 듣고 냉장고 꼭 칸에다 두거든요. 위 칸에다가. 그래서 냉장고 칸에 보관하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하여튼 습기가 없고 건조한 그런 데 딱 두면은 좋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우리 한국이 그 한지가 많잖아요. 그런 데 싸서 주면은 또 제일 좋고요. 거의 도착한 건데. 야, 눈이 엄청 많네. 거의 다 와갑니다. 네. 와가고요. 저희들이 한